방학 기간 동안 이 독해 교재는 다 나갈 거고 오늘은 풀이법을 정리할 거라서 그 책의 7페이지 풀이법은 읽어보세요. 따로 추가로 읽어보시고 8페이지도 그 8페이지에 떨리고 힘들면 입고 간 제이유 베이비 티셔츠는 제가 고3 마지막 날 수업에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0페이지. 저 밥 먹고 영어만 하는데 저도 문장이 너무 길면 중간에 멈춥니다. 이게 뭔 소린가? 그래서 끊어서 나눠서 읽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읽는 거지 끊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면서 난 이해가 된다 하면 끊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네 하면 모든 문장은 아니지만 이해 안 되는 건 끊어서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때 끊는 방법들을 정리한 거야. 그 웬만하면 의미 덩어리를 길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읽고 요약하는 연습을 해야 돼. 이해해야 되거든. 근데 그러려면 어떤 건 이해했으면 어떤 건 필요 없는 것들이 선별이 돼요. 그런 작업이 있어야지 독해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입학 풀이법을 설명할 거고 13페이지 나다 엥? 뭐지? 흰색 분필을 안 주네. 대입학 요지주장 주제 제목을 푸는데 사실 얘는 빈칸, 어휘, 함의추론, 제거까지 다 적용이 돼요. 1번에 한 단락의 주장은 한 개라고 써 있죠. 그래서 모든 문장은 그 한 개를 말하기 위해 쓴 거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만으로 주장을 추론할 수 있다. 이게 고1, 고2 정도 난이도면 금방 추론해요. 문장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읽자라는 건 물리적으로 진짜 천천히가 아니고 이해를 하면서 읽으라는 얘기야. 이해하면서. 잠깐 나 좀 봐봐. 우리가 읽다가 보면 처음에 너무 긴장이 되면 여기를 읽어갔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때가 있어. 그러면 다음 거 보고 이해하면 되지 뭐 하고 갔는데 여기 있는 건 좀 알겠어. 그 다음 거 잘 모르겠어. 읽어봤더니 좀 알겠어.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뭐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지훈아 여기 봐봐.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모르겠어요. 또 읽어요. 이 작업을 하지 말고 애초에 앞부분 읽을 때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럼 멈춰. 그리고 뭐가 뭐 했다고 뭐를 아니면 뭐라고 아니면 뭐가 또 뭐라고를 이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죠. 근데 얼추 이해되는 단어가 있다면 이게 뭐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어차피 이 문장에 다 달려있는 말이잖아. 그래서 초반에 천천히 보라는 건 이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 소재라는 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반복되는 단어를 체크해보면 주제도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논설문은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마지막에 반복해줘요. 왜냐하면 그래야 설득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대부분 주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번, 주장을 말하는 표현들을 기억해두자. should, need to, must 등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말들. 그 아래쪽에 명령문이라고 적어볼래? 명령문. 명령문도 주장을 암시하죠. 이거 하라는 거니까. 규성아 명령문이라고 적어봐. 여연은 아직 성적표가 안 나온 상태지? 나왔어? 그래. 1이야? 아! 1이야? 합산해서. 합산 아직 안 나왔어요? 아, 합산을 물어본 겁니다. 관악은 합산된 거 다 나온 거죠? 관악은 이번 주 방학이니까. 아, 오늘 했어? 축하. 언제야? 월요일? 언제? 오늘 했어? 축하. 여여가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그 신기하네? 방학하기 전에 축제를 하네? 축제에 찬조 누가 왔어? 여의도구랑 영신구랑 여의도고 댄스팀이었어? 어? 네? 여의도고 댄스팀이었어? 여의도구에서 랩핑 하시는 분들 랩핑 이거 포장? 아니 랩 하시는 분들 아, 랩하시는 분이 왔어? 춤을 추는데 별로 그래요. 관악은 축제 언제 하나?
아, 그래? 누가 왔어, 너네는? 대형고 댄스팀이랑 응. 여의도 영어 댄스팀. 얘네가 왔다고? 많이 오네? 그렇군요. 재밌었겠구만. 나도 고1 때 축제가 엊그제 갔네. 5월쯤 했던 것 같은데? 7월에 했나? 5월쯤 하지 않나, 보통? 7월 너무 덥잖아. 저는 축제 2번이죠. 고3 때는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축제 2번 모두 무대에 올라갔지. 우와, 뭐 고1, 고2 둘 다 랩했어. 고1 때 망해가지고 끝나자마자 도망가고, 고2 때도 망했던 것 같아. 리허설 때만 성공하고 본 공연 다 망했어. 아주 재밌었지. 어차피 망한 건 망한 거고. 내 차 어떡하지? 2번. 어쩔 수 없지 뭐. 2번. 형용사나 명사나 부사에서 중요해, 필수야, 이상적이야, 좋아, 더 좋아, 최고야, 해결책의 열쇠야 라고 나오면 당연히 주장을 암시합니다. 3번에 별표 쳐볼까? 부정 조건 및 결과도 부정이어야 돼요. If he doesn't study hard, he won't succeed.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성공 못할 거야 라는 건 조건절과 결과가 다 부정이죠. 그걸 뒤집으면 주장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그 다음 4번은 잠깐 저 좀 보세요. 영어는 원래 주어 동사로 쓰기로 돼 있고 얘는 명사 아니 명사 구 명사 절. 근데 얘가 명사가 아니면 이거 주어가 아니거든. 그러면 주어가 뒤에가 있어. 이걸 도치 고슴 도치라고 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잖아. 대열이나 희열로 시작하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얘는 강조는 아닙니다. 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쓴 거야. 근데 그 외에 다른 놈들은 대부분 강조예요. 그래서 도치가 나오면 이건 강조하는 거구나. 그럼 중요한 거야 당연히. 그리고 기본값을 알아야 되는 건 앞에가 it, 난 is라고 할게. was여도 돼. 그 다음 명사 그리고 that 뒤에 동사 목적어나 동사 보어 아니면 이 사이에 부사나 전명구, 전치사 명사 덩어리 그 다음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오고 that 다음에 뒷절이 완전하면 그냥 it이 가리키는, 지칭하는 대상이 없을 때만 강조거든요. 근데 우리가 독해하면서 이게 뭘 가리키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거 강조구나. 어딜 강조하는 거죠? 얘를. 첫 번째 얘는 주어를 강조한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아래 적어놨어. it is 명사, that 동사, 목적어. it is 전명구, 부사, 접속사, 주어, 동사, 뒤에 완전. 하면 이건 이때 강조구나. 중요한 거구나. 하고 5번 문답법.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는 거죠. 그럼 질문에는 주제가, 답에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얘만 읽어도 이 사람 뭘 쓰려고 하는 거구나. 이 사람 생각은 이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나 봐봐. 차가 찌그러지면 어떻게 할까? 그럼 나의 주제는 차가 찌그러진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 생각에 6번 연결사나 접속사를 잘 보자. 그러나로 방향 바꾸면 뒤에가 중요해요. 그 결과 그러므로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최종 정리하는 연결사들 주장을 말할 확률이 많죠. 즉 다시 말해서처럼 반복해서 말하겠다는 건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하겠지. 이런 식으로 연결사나 접속사를 통해 주장을 추론할 수 있고 7번 별표 더비더비가 나오면 주장을 암시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친구를 사귈수록 인생은 풍요로워진다 하면 친구 많이 사귀자죠. 이런 것처럼 바로 뒷페이지 14페이지 글의 구조로도 주장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실험 및 연구의 글이 등장하면 글의 순서는 가설, 과정, 결과,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대부분 우리가 읽는 건 가설이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설을 줘버리면 주장을 바로 알아. 그래서 보통 생략하고 과정부터 얘기한 다음 사실 결과를 말해주며 그 다음에 최종 결론으로 떠질 때 작가의 주장은 결과와 결론 파트에 몰려 있겠죠. 나 보세요. 보통 이런 겁니다.
실제 실험해 봤더니 뭐라 그래? 분노 조절 장애는 아니고 이 방금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혈질인 사람들을 다 모아서 봤더니 공통된 특성이 있었고 그걸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연구를 해본 게 임산부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 임산부한테 화를 나게 해요. 연구가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화를 많이 냈던 임산부가 나중에 애를 낳았을 때 그 애도 다혈질인 경우가 많아. 근데 그게 신체적 특성이 있어. 그 특성이 뭐냐 해서 봤더니 저 보세요. 검지와 약지 있죠? 이 중에 나는 약지가 더 길다. 손. 반지 끼는 손가락. 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내리세요. 자, 이 분들이 다혈질일 확률이 높아. 그래서 더 파고들어 봤더니 임산부가 화를 내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 테스토스테론이 그게 태아에게 영향을 줘서 약지가 길면 길수록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거래요. 저는 굉장히 비대칭입니다. 우리 엄마 화만 내면서 살았나 보지. 저도 어렸을 땐 다혈질이었는데 지금은 뭐 차 찌그러져도 뭐 그런 거예요. 연구는. 근데 실험 및 연구글에서 혹시 두 개의 집단에 대한 대조 실험을 하면 변수를 줘야겠죠. 나머지는 다 통제하고 그때 변수는 딱 한 개고 이 변수가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그 변수를 알면 주장을 추론할 수 있어요. 3번 하나의 단락의 글에서 두 개의 소재가 나오면 보통 비교 및 대조로 합니다. 비교 및 대조는 특정 소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의 대조,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도 있고 따라서 둘의 차이점 및 공통점을 파악하는 것이 주장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점이 등장하면 문제의 원인이 나오거나 해결책이 나오죠. 이 원인이나 해결책으로 주장을 추론할 수 있고 가끔씩 그 문제를 강조하고 끝나면 우리가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돼. 5번 묘사의 글이나 열거, 그냥 나열하는 거. 얘는 시작 전이나 시작 후에 일반적인 말이 나오고 그게 주제문이야. 가끔은 정말 일반적인 거가 안 나오고 세부적인 것만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공통점을 추론하면 됩니다. 이거 엄청 쉬워요. 나보세요. RM, 진, 슈가. 주제가 뭐겠어? BTS. 여기다가 제니, 리사를 넣으면 뭐겠어? K-pop 뭐 이런 거겠죠. 되게 쉽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 6번 예시 앞에는 일반적 진술, 예시는 구체적. 둘 중에 어느 쪽으로도 주장을 추론할 수 있으니 앞에 일반적인 걸 이해했으면 예시는 이런 얘기겠구나 하고 가볍게 앞에 거 이해 못했어. 그럼 예시가 제일 쉬운 설명이니까 그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시 자체도 혹시나 이해 못했을까 봐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줘요. 그러면 그걸로 주장을 추론하면 됩니다. 7번 공통의 여러 개 예시가 나오면 하나만 이해해도 다 이해한 거죠. 아니면 공통점을 추론해도 되고 반대의 예시가 나오면 차이점에 집중하면 주장이고 9번은 구문적 얘기인데 글을 읽다가 동격 및 괄호 안에 있는 추가 정보는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 못해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장 추론하는 데는. 그 다음 10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이나 습관이 나오면 비판하고 비판이 주장이죠. 따라서 통념이나 습관 나오면 비판하겠구나를 알아서 주장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됐고 페이지 17페이지 하미추론은 21번 배치입니다. 얘를 푸는 건 엄청 간단한데 첫 번째 이거야. 첫 번째 주장을 찾으세요. 왜 주장을 찾으라고 하냐면 21번이죠. 20번이 주장 문제고 22번이 요지 문제야. 얘를 이 사이에 배치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주장을 찾는 거야. 두 번째는 문맥을 보는 거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밑줄 친 캐치22의 의미를 다음 글의 문맥상 의미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내가 이 편 뜻을 몰라요. 맞아? 그래도 풉니다. 이 뜻 안다고 해서 글 안 읽고 풀면 그냥 틀려요. 이 편 아냐 모르냐 묻는 게 아니야. 그냥 주장을 찾아보라는 거야. 주장을. 이건 딜레마란 뜻이야. 캐치22는. 그래서 1번 밑줄 친 표현을 몰라요. 쫄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글 안에서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표현을 모른다고 쫄지 마시고 문맥으로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2번 주장을 찾으세요.
앞에는 주장, 뒤에는 요지. 그러니까 얘도 주장을 찾는 문제입니다. 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3번 별표. 문장과의 관계를 봐야 돼. 주장을 찾았어. 그럼 얘가 주장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데 만약에 we should avoid catch-22 하면 catch-22의 의미는 작가의 주장이 아니고 반대쪽 의미겠죠. 그걸 밑줄을 피해야 된다고 하니까. 4번 도저히 모르겠어요. 주장도 모르겠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럼 보기와 지문의 내용을 26번, 7번 하듯이 하나씩 대조해 보면 돼. 이런 말이 있나? 있으면 내비둬. 없으면 X쳐. 그러면 하나만 남아요. 그게 답이야. 2개 남아요? 그럼 다시 주장을 고려해 봐야 돼. 그건 정말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잘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다 풀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번으로 갈 겁니다. 1번에 지난 시간에 숙제풀이법을 설명했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하진 않았죠. 페이지상으로 43페이지고 얘가 함유추론이지.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문제는 고3 기출문제고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낸 문제들이야. 여기 있는 단어들은 기출 단어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모르더라도 풀고 나면 외워야 됩니다. 현재 저도 문제를 풀 때는 이 단어는 모를 수도 있겠다 하면 영어를 읽고 넘어갈 거야. 그래도 풀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본인들이 제일 도움을 받아요. 해볼게. 첫 줄, Lawyers는 알죠? Lawyers sometimes describe ownership as a bundle of sticks. 변호사들은 때때로 describe 하는데 ownership이라는 건 bundle of sticks다. 막대기인가? This metaphor was introduced. 이러한 메타포는 소개되었는데 about a century ago, 옛날에 and it has dramatically transformed the teaching and practice of law. 그게 바꿨대요. transform. 가르치고 실행하는 거, 법에. The metaphor is useful. 그 메타포는 유용했는데 because it helps us see ownership as a grouping. 우리한테 도와줬기 때문이죠. 보도록 ownership이라는 건 그룹핑이구나. of interpersonal rights. 사람 사이의 rights의 그룹핑이구나. That can be separated and put back together. 나뉘어질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는 거래. 한 번 더 할게. 위에서 네 번째 줄. 이러한 메타포는 되게 좋은 거야. 왜냐하면 ownership이라는 걸 사람 사이의 rights, 권리의 그룹핑으로 보게 해주거든. 나뉘어질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고. 그 다음 when you say it's mine, 너가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in reference to resource요. Often that means 종종 그건 의미하는데 you own a lot of sticks. 너가 많은 막대기를 가진 거지. That make up the full bundle. 전체 번들을 메이크업하는. The sell stick도 있고 rent stick도 있고 right to mortgage도 있고 license도 이런 걸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냥 많은 막대기들이에요. Give away도 있고 even destroy the thing. 그러니까 많은 걸 가진 거래. 내 거라고 한 거면. Often though가 이렇게 뒤에 나오면 그러납니다. 종종 그러나 we split the sticks up. 우리가 막대기를 split해요. As for a piece of land, 땅에 대해서 there may be a landowner, 땅 주인도 있을 거고 bank with a mortgage, 은행도 있대요. 아래쪽에 저당이래 저당. A tenant with a lease, 임차인이래요 아래쪽에. A plumber with a license to enter the land, 땅에 들어갈 라이센스를 가진 플러머도 있고 오일 컴퍼니도 있고.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막대기가 스플릿 돼 있는 거래. Each of these parties owns a stick in the bundle. 각각의 이런 파티들은 막대기를 하나씩 가진 거지. 번들 안에. 그러면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건 ownership이라는 건 막대기인가 보죠? 내 거라고 하면 내가 많이 가진 거야. 그런데 땅이라는 건 그게 split, 나뉘어질 수 있나 봐. 맞죠? 그게 다네. 그래서 보기 1번. 그럼 밑줄의 의미. legal obligation. 자, 이런 것도 보기에 모르는 단어 외워야 돼. legal이 법적인, obligation이 의무, 법적 의무. 자원을 개발할. 자, 자원을 개발할 얘기가 없지 그래. 자원을 개발하자는 얘기가 없어. 1번 탈락. 2번 priority가 첫 번째 뜻이 우선순위. 두 번째 뜻이 중요성인데 여기서 우선순위겠죠. To legally claim the real estate. real estate가 부동산. 자, 법적으로 부동산을 주장할 우선순위 탈락.
법적으로 뭘 주장하다 얘기를 알 수가 없잖아 지금. 이 글이 그런 얘기도 아니고. 쌤 애초에 변호사 얘기잖아. 근데 이 글은 변호사가 법을 통해서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오너십이라는 건 막대기를 나눠 가진 거잖아요. 맞죠? 3번 a right은 권리입니다. To use one aspect, aspect는 면 of the property, property가 자산, 재산. 재산의 한 면을 사용할 권리, 그러니까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4번 a building, 건물 to be shared equally by tenants. 임차인에 의해 동등하게 공유되어야 되는 건물 탈락. 그럼 임차인들만 얘기하는 거잖아, 4번은. 5번 a piece of land, 땅 한 부분 nobody can claim as their own. 아무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땅. 뭔 소리야 이거는. 5번은 왈왈왈. 이건 개소리. 이건 고르면 안 되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되는 부분을 체크해 볼게. 위에서 네 번째 줄 있잖니? 현관펜 쳐볼래? The metaphor is useful because it helps us see ownership as a grouping of interpersonal rights that can be separated and put back together. 나뉘어지고 합쳐지는 권리. 그리고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미안해, 여섯 번째 줄, often though부터 현관펜, often though we split the sticks up as for a piece of land까지만 치면 돼. 그러니까 서로 막대기를 이거 내 거야 하면 내가 많이 가진 건데, 그러나 부동산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막대기를 나눠 가진 거야. 땅 주인도 있고 그 대출을 갖고 있는 은행도 있고 임차인도 있고 그다음 배관공도 있고 그다음에 기름 회사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근거가 되는 부분을 체크했고요. 오른쪽에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에다 이걸 적자. 이 똑같은 문제는 다시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똑같은 유형을 똑같이 풉니다. 그걸 기억하자는 거야. 얘는 뭘 적냐? 주장을 먼저 찾고 문맥을 봐야 돼. 문맥. 그래서 위쪽에 체크한 게 주장, 두 번째 체크한 게 문맥이야 지금. 지훈아 이거 적어놔야 된다.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무엇입니까? 주장을 찾고 문맥을 보는 겁니다. 그 현재 모의고사 책 구성을 고1 모의고사 작년 거 9월 10월 그리고 고2 모의고사 올해 거 3월 6월 이 네 개는 어차피 내신에 겹치게 될 거야. 관학은 이미 겹쳤죠. 근데 어차피 작년 10월 게 또 겹치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올해 거 고2 것도 내년에 겹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 미리 풀어본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3 모의고사야. 그때부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상향은 고3 모의고사를 풀어내면 이 생각을 잘해야 돼. 나는 고1이니까 고1까지만, 고2니까 고2까지만. 그 내신 때 반을 학교별로 나누다 보니까 레벨이 뒤죽박죽 돼서 지금 우리 반도 오늘 결석한생이 많긴 하지만 내신 때에 비해서 인원이 다른 반으로 이동하거나 그만뒀어요. 왜냐면 너무 어렵대. 근데 내 정규 수업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 뭐가 어렵다는 거야. 그건 약간 모순인데. 뭐 아무튼 너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1 거를 가르치는 반으로 이동해야 돼. 그럼 고2가 돼서도 좀 어렵겠죠? 그럼 고2 거를 가르치는 반으로 이동해야 돼. 고3 때는 고3 거 가는 반으로 이동해야 돼. 영어학원은 언제까지 다닐 거야? 그건 좀 잘못된 거야. 제 생각 그렇습니다. 저는 학원이라는 건 왜 다닌다고 생각하냐면 학원을 그만두려고 다닌다고 생각해.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주도야. 근데 내가 역으로 필요해요. 내신은 자료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 그럼 내신 때 가면 되죠. 근데 내가 이미 고3 모의고사를 봤을 때 시간 재서 풀어도 늘 1등급이야. 그러면 모의고사는 개인이 한 주에 한 회 정도 풀어보거나 해서 실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영어 학원 시간을 줄여 그 시간에 수학이나 국어 하면 되잖니. 그게 자기주도 아니야? 근데 그거를 레벨에 맞춰서, 물론 레벨이 어려우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계속 그러면 영어 학원을 계속 다닐 거야? 이런 얘기는 원장님이 안 좋아하겠지.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남자 중에 이쁜 여자 선생님이 하는 반으로 우르르 옮기는 경우가 있어. 아, 그거 인정.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왜냐면 나도 중딩 때 우리 학원에 여자쌤이 영어쌤이었는데 그 쌤 엄청 이뻤어. 그래서 영어를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 그건 인정이지 뭐. 너 방탄 좋아해? 아이돌 자체를 안 봐요. 네? 그럼 미스앤누도 몰라? 아이돌 원이나 원. 그럼 투는? 집에 가서 생각해봐. 좋아하면, 내 개인적으로 좋아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좋아지잖아. 너 원이나 아니까 그러면 경상도 사투리에 대해서 약간 호감도가 올라가겠네. 구수하니까 뭐 이런 거라고.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좋아지거든. 만약에 내가 차은우처럼 생겼다. 차은우 좀 요즘 안 좋은가? 바꿔. 박보검처럼 생겼다. 그럼 여기 남자애들 못 오지. 여자애들이 맨날 줄 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박보검이야. 이걸 B라고 가르쳐도 애들 다 믿어요. 따라해볼까요? B 하면 애들 다 B라고 해. 박보검인데. 그 사람 하는 거 다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나는 영어를 못하지만 너들은 영어가 엄청 느는 거지. 왜냐면 니네가 늘어서 박보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쌤 이거 A예요 이렇게. 그럼 그러지. 아무튼 최종 목적이 있으면 그걸 달성하면 되는 거지. 그 수많은 인간은 본인의 능력치를 너무 그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 사실 할 수 있는데 애초에 겁먹어서 안 하려고 하거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네 잘못이 아니다. 자, 뒤에 다음을 해석해 보시오에 우리 요약을 좀 같이 했었죠. 그걸 빠르게 그냥 정리만 하면 1번의 소유권이라는 건 막대 더미로 묘사한다고 하고 2번에 이러한 비유라는 게 100년 전쯤 도입됐는데 그게 법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걸 많이 바꿔줬대요. 3번에 그 비유가 되게 유용하대.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소유권이라는 건 사람 사이의 권리를 서로 모아서 보는 걸로 보게 하거든. 나뉠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는 걸로. 4번 이게 내 거야 라고 말할 때는 너가 그 많은 더미 중에 많은 걸 갖고 있는 거래요. 5번 그러나 우리가 그 막대를 나눠야 되는데 땅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땅에는 땅 주인도 있고 은행도 있고 이거 하는 사람 저거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다 같이 권리를 갖고 있거든. 6번에 이러한 당사자들의 각각은 모두 그 큰 하나의 소유권 중에 각각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걸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소유권이라는 것은 서로 권리를 얼마큼 갖고 있는지인데 땅이라는 건 서로 나눠 갖고 있대. 그래서 이 아파트가 온전히 내 거야 하려면 땅도 내 거고 이 집도 내 거여야 되니까 대출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야겠죠. 은행이 껴들이지 않는. 그리고 46페이지에 복습용이라 적힌 거 있죠. 얘는 다음 시간까지 하면 됩니다. 한 걸 똑같이 하면 돼.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근거 체크해보고 또 틀리면 틀린 이유.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할 점 방금 했죠. 그걸 또 적으면 되고 혹시나 다시 읽어봐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한 번 더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난 모르는 단어가 없던데? 그럼 정리 안 해도 돼. 다시 나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복습을 해보세요. 기출 문제입니다. 됐나요? 지금부터 엄청 중요한 빈칸 풀이법 설명을 하겠어.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아이고 어깨야. 빈칸 추론 풀이법. 목표를 설정한다, 재진수를 찾는다, 주장을 찾는다, 팩트 체크로 보기를 제거하자, 객관적 추론이 가능한 보기만 골라야 한다, 도저히 모르겠니? 라고 나눠놨죠. 이걸 크게 한번 정리하고 시작해보자. 나 봐봐. 왜 항상 모의고사를 보면 31에서 34 이게 빈칸입니다. 여기가 오답률이 가장 높을까? 오답률이 엄청 높아요. 특히 33, 4.
요즘엔 32사, 때로는 31도. 지훈아, 너 뭐해? 연금술사요? 뭐 하는 거야, 손으로 계속? 예전에 가르쳤던 애 중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원빈이, 승빈이. 걔는 중딩이었어. 아니야, 최원빈, 최승빈인데? 쌍둥이야. 그 중에 원빈이가 연금술사였는데, 이 책 제목이 참고로 연금술사예요. 걔 맨날 뭐냐면 지우개를 사와. 이 겨울 때 얘기했지. 그리고 지우개를 계속 지워. 수업을 들으면서. 그럼 지우개 똥이 생기죠? 그걸로 뭘 만들어 자꾸. 어떤 날은 거북이도 만들었다. 어떤 날은 고양이도 만들었다. 거의 그거랑 똑같은데? 그래서 내가 걔 연금술사라고 불렀는데.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동훈이라고도 있었어. 동훈이. 동훈이는 얼굴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걔는 고딩 때까지 가르쳤는데, 그 남자인데, 속된 말로 잘생겼어. 근데 얘가 틱이 있어. 남자들 제일 많은 틱이 이겁니다. 있었어? 어렸을 때? 지금도 있어요? 이게 제일 많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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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있어? 나도 있었어, 초딩 때. 나는 왜 있었냐면 옆에 친구가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 그 내가 야, 너 자꾸 왜 이렇게 해? 하다가 나도 계속 이렇게. 나중에 엄마한테 맞고 묻혀졌는데. 뭐 아무튼 그 동훈이가 틱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어떤 틱이 있었냐면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얼굴을 이렇게 하는 거. 갑자기 공부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답률이 왜 제일 높을까 하는데 갑자기 내가 봤는데 이러는 거야 나한테. 너한테 왜 매력을 해? 말까? 제가요? 저긴 몰라. 틱이 심해서. 근데 얼굴 잘생겼어. 그럼 괜찮아? 하지마. 저거 이상하게 중고딩 때만 저래. 대학생 되면 절대 안 그런다. 동훈이? 모르겠어. 안 고쳐진 걸로 알고 있어. 아무튼 오답률이 왜 제일 높을까? 얘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내는 거지? 를 알면 금방 풀립니다. 출제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영순이야, 영순이. 근거 없으면 내지를 못해. 왜냐하면 빈칸 한 단락이 있어요. 아무데나 뚫으면 어떻게 맞춰? 맞잖아. 자기 마음대로 여기다 뚫어버려. 그러면 뚫은 사람만 알지 나머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면 못 맞춥니다. 그래서 근거를 주되 제안한 거예요. 제안. 주장 혹은 주제와 관련된 데에 뚫자. 주제문 아니면 부연 설명문에 뚫어주는데 물론 근거가 있어야겠죠. 근데 대부분 주장이면 모든 단락에 한 단락의 모든 문장은 이것 때문에 쓴 거잖아. 다른 거에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아니면 주장이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이 단락 안에 뭔가 좀 세부사항의 빈칸을 내고 싶어. 주장과는 살짝 관련이 없지만 그래서 세부사항이 내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근거를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건 근거를 줘야 되는 거야. 결론, 오답률이 왜 이렇게 높냐고? 근거를 못 찾아. 근거를 못 찾는다고. 그리고 보기를 구성할 때 어려운 문제니까 보기를 구성할 때 이 말도 되고 이 말도 되게끔 헷갈리게 구성합니다. 이 헷갈림이라는 건 재진술인데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해야 돼. 이거 풀다 보면 감이 옵니다. 아, 이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한번 실제로 내볼게. 이건 겨울 때 했던 건데. 아야야. 아야. 내가 출제자야. 우리 가족은 4명이다. 나, 엄마, 아빠. 그리고 이렇게 낸 거지, 문제를. 그리고 1번에다가 동생, 남동생. 2번에다가 여동생. 3번에다가 할머니. 4번에다가 뭐랄까? 오빠.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나. 오빠도 없네, 생각해보면. 미안합니다. 삼촌. 이렇게 해놓고 내가 문제를 낸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저는 잘렸죠. 왜냐면 이거 풀어 못 풀어? 절대 못 푼다. 근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누구는 얘가, 누구는 쟤가 답이 되지 않나? 맞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실제로 남동생이 있기 때문에 남동생이다. 이 문장에서 문제를 낼 거면 어디다 내야 돼, 애초에? 여기다 냈으면 안 돼요. 어디다 냈어야 돼? N명. 너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위험한 발언이야. 아빠 없는 가족 많아요. 나? 아, 네. 그 순간 내가 없는 가족이라고 들었어. 여기다가 빈칸 내면 좋죠. 왜 되냐? 우리라는 건 나를 포함하는 거니까. 맞죠? 그 여기다 내면 다 맞추죠? 대한민국에서 19년 교육을 받았는데 나, 엄마, 아빠, 남동생이 가족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친구라고 보는 사람은 수능을 보면 안 되잖아. 여기다 내도 좋죠? 맞아? 자, 이 원리를 지켜줘야 돼. 나는 이게 답이고 너는 저게 답이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나중에 좀 더 진도를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신 때도 그런데 이게 답인 건 알겠어요. 왜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와. 이게 답인 건 알겠어요. 왜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속된 말로 비판적 독서를 해서 그래. 사고를 확장해서 그렇다. 그게 본인들 인생에 좋은 거야. 다만 문제 풀 때 안 좋아요. 이건 폐쇄적이고 주입적인 교육을 말하는 거야. 사고를 확장하고 깊게 사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묻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글을 썼을 땐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이 근거를 줬겠지. 확장적 사고를 하지 말아야. 이게 잘못됐지, 이거. 그래도 문제를 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때 내 얘기 좀 들어봐봐. 제일 많이 착각하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읽으면서 근거와 주장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빈칸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고, 아, 이런 말이구나. 이 중에 고르면 되지 않나? 해서 여태까지 맞췄다면 그것도 잘했어요. 그런데 생각 좀 해보자. 시험이라는 건 왜 어렵냐면 시간이 제한돼서 어려운 거야. 이 모의고사 시간 제한 없이 만약에 수능을 보는데 시간 제한 없이 시험지 지금 줄 테니까 1년 뒤에 지출하세요 하는 거 다 맞춥니다. 모두 다 맞추겠죠. 못 맞출 수가 없잖아. 맞죠? 시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31, 2, 3, 4는 이 시간 제한을 그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정답은 맞추되 시간은 줄여야 되는 거야. 다시 70분 내에 해결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걸 다 그냥 꼼꼼히 읽어가지고 풀었어. 그럼 잘했어. 근데 나는 요 부분만 읽고 풀었거든. 그래서 맞췄어. 너보다 시간 절반 썼다고. 그러면 내가 좀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읽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빈칸이 첫 줄에 있잖아. 그럼 이게 주제문이야. 여기 먼저 읽어. 그 다음 똑같아. 그냥 아래로 보는 거야. 아래로. 뒤를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빈칸이 초중, 중, 중후든 중간에 위치해요. 그럼 빈칸부터 읽어요. 그 뒤를 먼저 봅니다. 여기서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위로 가세요. 이게 처음에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돼. 여러 번 같이 해볼 거야. 세 번째, 빈칸이 마지막에 위치해요. 그럼 빈칸부터 읽으세요. 그 다음 직접 문장을 보세요. 왜냐면 문맥상 근거가 있을 수 있거든. 그 다음 안 되면 위로 가면 됩니다. 네 번째, 빈칸 문장이 있고 마지막 문장이 하나 더 있을 때가 있어. 그럼 얘는 얘랑 똑같아. 빈칸 읽어, 그 뒤를 읽어, 그 다음 위로 돌아가. 왜 이렇게 하냐고? 시간을 줄이려고. 그때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한가? 첫 번째, 이제 책에 적어놨어. 봐봐. 1번, 목표를 설정해라. 그냥 무작정 읽지 마, 처음부터. 빈칸을 먼저 읽어. 아, 내가 뭘 찾아야 되는구나를 정리해. 빈칸 문장이 길어요. 그러면 귀찮죠. 그래도 읽으세요. 길면 길수록 방향의 근거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잖아? 그럼 중간에 접속사가 있을 거야. 그게 아니면 관계사가 있어. 운이 좋으면 빈칸 문장만 보고도 아, 이게 답이 되겠네를 알 수 있어요. 2번, 재진수를 찾아보세요. 빈칸을 읽었잖아요? 그럼 빈칸이 하나의 통문장이 아니라면 다른 말들이 써 있어요. 근데 빈칸은 중요한 데 뚫는 거잖아? 그럼 다른 말들도 중요한 거거든. 그럼 다른 데 읽으면서 그거 똑같은 거 찾으면 돼, 그냥.
보통 똑같이 있거나 동의어나 유의어가 있거나 설명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거 체크하면 된다. 3번 주장도 찾아보세요. 이 사람 이거 왜 썼지? 한 단락은 주장이 하나잖아. 그 주장을 빈칸에 대입했을 때 서로 일치해야 돼.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썼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지. 그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4번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잠깐 나와봐. 이과적 성향이 강한 애들이 아까 말했듯이 이게 답인 건 알겠는데 이건 왜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강해. 근데 그럴 바 이렇게 하자고. 객관적 추론이라는 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 내 주관적 추론을 배제하고 이 글에 그런 정보 써 있는지 아닌지로만 구별합니다. 그래서 일치불일치야 그냥. 추론이고 자시고 도저히 모르잖아? 그러면 보기의 정보와 지문의 정보를 일치불일치로 대조하세요. 이런 말이 있냐 없냐. 없으면 제껴, 있는데 반대 얘기야 제껴. 그럼 하나 남아. 그게 답이야. 근데 이런 말도 있고 이런 말도 있었는데 하면 두 개 남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장과 다시 대조해야 돼. 이 사람 이걸 왜 썼지? 뭐가 중요한 거지? 중요한 게 답이 돼야 되거든. 그 다음 5번 객관적 추론만이 가능한 보기. 그러니까 나의 성향상 대부분 이런 걸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답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나의 성향상이라면 좀 그러나 나봐봐. 내 통념상 대부분 이런 글은 이런 게 답이더라고. 그래서 찍 골라버리면 그게 답이 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어떤 문제는 나의 주관을 배제하고 여기 써 있는 정보로만 찾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등급이 가르거든요. 보통 이건 이런 거 아닌가? 가 얼추 맞을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 추론이 가능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만 골라야 돼. 여기 써 있는 것만. 여기 없는 거 말고 써 있는 것만. 6번 도저히 모르겠어. 그럼 좀 제발 넘어가. 나봐봐. 아니 제발 이거 좀 지켜. 이거 시간 제한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 근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어도 모르겠어. 그럼 넘겨. 왜 이거를 무작정 계속 붙잡고 있어. 얘는 심지어 70분이니까 그렇다 치자. 내신은 50분이잖아. 이거 안 풀리면 그냥 넘어가세요 일단. 왜냐면 풀 수 있는 걸 다 풀고 나중에 돌아오면 되잖니. 그 시간이 없을까 봐요. 그 시간 난다. 그 시간 나. 그러니까 제발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계속 보지 마라. 넘어가고 돌아오면 다시 보인다. 좀 넘길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실제로 지금부터 모든 빈칸 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볼 거야. 그래서 책으로는 이제 49페이지인데 여기 쉬었다가 이거 해볼 거야. 너네는 쉬기 전에 미안한데 요거 순서 있잖아. 읽는 순서. 1, 2, 3, 4. 이건 적어놓고 쉬어라. 저 엄청 책을 읽다가 엄청 감명 깊은 부분이 있어서 알려주려고 적어놨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이라는 건 IQ가 큰 영향을 주죠? 맞죠? 근데 토론토 대학의 이 교수님께서 실험을 해봤는데 IQ가 학습에 큰 영향을 주는 건 맞아. 근데 똑똑한 사람도 멍청한 선택을 하거든. 똑똑한 사람의 결정이 항상 똑똑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를 연구해봤고 이 교수님이 말한 게 RQ라는 게 있다. RQ. 합리성 지능. 그래서 합리성 지능을 측정하는 도구가 많지가 않대요. 어떤 걸로 측정할 수 있느냐가 아직 개발이 잘 안 됐대. 근데 한 가지. 합리성 지능이란 거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결정이 꼭 합리적이진 않거든요. 맞죠?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도. 근데 합리적인 사람은 심사숙고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웬만하면 옳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대. 그러니까 다시 똑똑한 사람이 항상 옳은 걸로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합리성 지능도 높아야 전체적인 지능 지수가 다 올라간다네. 저는 틀렸어요. 너네도 해봐라. 본인의 정보 처리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볼게. 이게 국어랑 영어 능력과 수리 능력까지 동시평가하는 것 같아. 볼게. 잭은 N을 바라보고 있다.
N은 조지를 바라보고 있다. 잭은 N을 바라보고 있고, N은 조지를 바라보고 있다. N은 조지를 바라보고 있다. 이때 잭은 기혼자고요. 기혼자가 뭔지 알죠? 네, 결혼한 사람. 조지는 미혼자이다. 다 끝났습니다. 질문. 기혼자가 미혼자를 바라보고 있는가? 글씨 개떡까지만 그냥 쓸게요. A. Yes. B. No. C. 알 수 없다. 참고로 전 틀렸어요. 잭은 N을 바라보고 있고 N은 조지를 바라보고 있다. 잭은 기혼자고 조지는 미혼자다. 질문은 기혼자가 미혼자를 바라보고 있는가? A, yes, B, no, C 알 수 없다. 자, 이게 한 명씩 물어보면 나중에 이게 약간 인민재판처럼 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정답!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다 풀었죠? 본인의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정답은 yes입니다. yes. 맞췄다 손. 이 문제를 대입하면 80%는 다 얘를 골라요. 나도 얘를 골랐어. 더 웃기게 말해줄게. 영어는 잘하려면 C를 골라야 돼. 영어 문제를 풀려면 C를 골라야 돼. 근데 실제 답은 A야. 맞아. 왠 줄 알아? 이걸 맞춰보려면 대입하면 돼. 대입. N이 기혼자인지 미혼자인지 모르죠? 자, N을 기혼자라 가정합시다. 그러면 기혼자가 기혼자를 바라보니까 이건 나가리. 근데 기혼자가 미혼자를 바라보는 게 성립이 되죠? 자, 이번엔 N이 미혼자라 가정합시다. 그러면 잭이 기혼자니까 미혼자를 바라보는 게 또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yes야, yes. 기혼자도 미혼자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지. 이혼하는 건가? 기혼자, 미혼자가 아닌 건 뭐죠? 이혼자? 태야. 이 조건은 둘 중에 하나로 말하자는 거지. 난 당연히 C를 골랐지. 왜냐면 영어는 써 있는 것만 봐야 돼. 확장적 사고를 하면 안 돼. 근데 확장적 사고를 하면 답은 yes거든. 지금 yes를 고르신 분은 합리적 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영어는 틀릴 수도 있는 거다. 이 교육이 잘못됐죠. 당연히 알 수 없는 거지. 이 글에 정보가 없으니까. 하지만 yes야. 뭐 골랐어? C 골랐어. C야, C. 아니, 답 A야. 근데 아무튼 잭은 이상한 놈인 거지? 기혼자가 기혼자를 바라보고, 기혼자가 미혼자를 바라보고. 이상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2번과 3번을 방금 쉬기 전에 풀이법으로 풀고, 그 다음 순서삽입 풀이법은 좀 양이 또 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 풀어온 모의고사 중에 빈칸을 똑같이 해볼게, 이거랑.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로 49페이지 2번을 하겠습니다. 자, 빈칸부터 먼저 읽을 거예요. 빈칸의 한 줄 위에 instead, 오른쪽, accounting is blank 하면 아래쪽에 빈칸을 읽고 목표를 잡아보세요. 에다 뭘 적으면 되냐면 accounting은 빈칸인 거야. 이렇게 적으면 돼. 읽으면서 accounting만 찾으면 되거든. accounting이 회계나 계산이나 뭐 이런 거겠지? 어딘가에 accounting이 적혀져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주장을 찾아 대입하거나 등등등을 하면 됩니다. 빈칸 가운데에 위치하면 뒤를 먼저 본다고 이게 시간을 땡기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뒤
The group has a sense of moral community. 그룹은 어떤 도덕적 공동체의 느낌이 있대요. Based on years of trust and sharing. 신뢰와 공유의 수년간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건 도덕적 공동체고 신뢰와 공유를 하나 보죠. In a certain community of North America. 공동체가 있는데 북미에 labor sharing. 노동 공유라는 건 is a major economic factor. 주된 경제적 요소래요. Of social cohesion. 사회적인 아래쪽에 있죠. 응집성에. 책을 봐야 돼. 그 다음 빈칸의 세 줄 아래 오른쪽. When a family needs a new barn or faces repair work. 한 가족이 새로운 반이 필요하거나 수리하는 일에 직면하면 that requires group labor. 어떤 집단의 노동이 요구되는 a barn raising party is called. 그 반을 raising하는 파티가 불려지죠. Many families show up to help. 많은 가족들이 나와서 도와줘요. Adult men provide manual labor. 성인 남성들은 manual labor를 제공하고 and adult women provide food for the event. 성인 여성들은 음식을 제공한대. Later, when another family needs help, 또 다른 가족이 도움이 필요하면 they call on the same people. 똑같은 사람들을 부른대요. 자, 어카운팅 한 번도 안 나오죠. 근데 뒤쪽 얘기는 뭐냐면 빈칸 바로 뒷문자 형광펜 치볼래? 치볼래? 빈칸 바로 뒷문자 형광펜 쳐볼래? The group has a sense of moral community. 형광펜 쳐봐. Based on years of trust and sharing. 이거 trust and sharing으로 이어지는 걸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잖아. 신뢰랑 공유로 설명되는 거야, 이거. 신뢰랑 공유. 그럼 빈칸 5개 중에 신뢰랑 공유로 이루어지는 걸 찾으면 되겠다. 쌤, 앞에 거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앞에 건 중요하지 않지. 왜냐면 시작이 instead, 대신에잖아. 앞에 거 아니고 뒤에 거잖아. 그 뒷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1번, 법적으로 만들어진 탈락. 법적으로 규제하는 거 없었어요. 신뢰랑 공유로 이루어져. 2번,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이건 잘 모르겠어. 2번 보류. 3번, 사회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적이라는 게 약간 신뢰적인 거거든요. 3번 보류. 4번, 매뉴얼리하게 계산된다. 계산된다고? 계산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나? 4번 아닌 것 같고. 5번, 면밀하게 기록되는. 이거 이렇게 되면 2번이 답이면 5번도 답이 되는 거 아니야? 같은 말이잖아. reported랑 documented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을 잘 모르겠어. 근데 2번이 답인 경우 5번도 답이에요. 한 문제에 답이 2개일 수가 없죠. 답 3번이겠다 이거. 제 말 이해해? 자,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풀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다수입니다. 꽤 많아요. 그럼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체크했고,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재진술과 일치불일치. 그리고 OX로 풀 수 있어. 재진술은 뭔 소리냐면 바로 뒤에 문장. 그룹은 신뢰와 공유로 기초해서 이루어지는데 뒤쪽 얘기는 신뢰랑 공유 얘기인가 봐. 서로 도와주는 거잖아. 그럼 보기 5개 중에 신뢰랑 공유에 관련된 말, 그건 법적일 리가 없고 그 다음 계산되는 얘기일 리가 없어요. 신뢰랑 공유인데. 그럼 사회적인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기록되는지 보고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2번을 보류하고 3번은 그런 것 같아. 근데 5번을 본 순간 2번과 5번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2번이 확실히 아니란 얘기는 어디 있냐면 위에서 5번째 줄. Labor sharing groups. 노동을 공유하는 그룹은요, are part of what has been called moral economy. 도덕적 경제라고 불리는데, since 다음에 띄워야 돼. 오타예요. No one keeps formal records. 여기 형광펜 쳐볼래? 빈칸의 2줄 위에 since 다음에 no one keeps formal records에 형광펜 쳐봐. 명사로 record고 동사로 record예요. 아무도 공식적 기록을 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번도 5번도 다 틀린 말이야. 내용 불일치라고. 기록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뢰를 통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됐어? 뒤에 넘어가 볼까?
50페이지에 하나씩 요약해 볼게. 1번 문장의 첫 줄에 contribute를 외워야 돼. 기여하다야, 기여하다. 됐나요? 그럼 1번을 요약하면 이런 거야. 노동을 공유하는 집단에선 사람들은 노동을 다른 사람한테 기여해 주거든. 사람들이 기여해요. 규칙적으로요. 혹은 불규칙적으로요. 그게 다야. 노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당연히 기여한대. 규칙이건 불규칙이건. 2번, 노동을 공유하는 그룹은 우리가 도덕 경제라고 부르는데요. 아무도 공식 기록을 갖고 있지는 않대요. 얼마나 많이 어떠한 그룹이 노동 공유를 받았는지 아니면 주었는지는 기록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2번은 포인트는 노동을 나눈 걸 기록하진 않아. 3번, 대신에 어카운팅이 계산. 계산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규제되는데 4번, 그룹은 도덕 공동체의 의식이 있어요. 신뢰랑 공유의 단연간의 신뢰와 공유를 기초로. 5번, 어떤 북미의 공동체는 노동 공유라는 게 주요 경제적 요소예요. 사회적 응집성에. 6번, 한 가족이 새로운 헛간이 필요하거나 보수 작업을 직면하면 그룹 노동이 필요한 그러면 헛간을 만들어내는 모임이 불려지죠. 그럼 7번, 많은 가족들이 도우러 와요. 8번, 남자들은 매뉴얼이 수동해. 수동적인 노동이니까 육체 노동을 하고 성인 여성은 음식을 제공하고 9번, 나중에 또 다른 가족이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다는 얘기죠. 상부상조. 그래서 그걸 암시하는 건 사회적으로 규제된다 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52페이지의 복습도 숙제고요. 3번도 해볼게. 이거 똑같이 빈칸이 가운데 있어. 그럼 빈칸부터 먼저 읽을 거야. 그 다음 목표를 잡고 재진수를 찾아보고 빈칸을 읽으면 With all of these changes came a blank of leisure. 영어로 발음이 leisure야. 레저는 콩글리시고 이 모든 변화와 함께 레저의 빈칸이 온다. 그럼 우리 뭘 찾으면 되냐면 읽으면서 레저 찾으면 돼. 레저. 레저의 빈칸이 오는 거니까 우리 목표는 레저를 찾아봐야 돼. 빈칸이 가운데 오면 뒤를 먼저 볼게요. As more people own their own homes.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 있나 봐. With more space inside. 더 많은 공간이 내부에 있고 Lovely yards outside. 사랑스러운 야드가 밖에 있고 Their recreation and leisure에다 세모. 빈칸 두 줄 아래. Their leisure time was increasingly centered around the home. 여기 형광펜 치자. leisure time은 집을 주변으로 중심을 이루고 or at most the neighborhood. 그러니까 사람들의 레저는 집에서 이루어지나 봐. 아니면 그 이웃에서. 그게 재진술이잖아. 그럼 1번. 보기 1번의 downfall, 하락. 이게 레저가 하락된 거냐? 전혀 아니죠. 2번, uniformity, 획일성. 3번, restoration, 복원. 레저가 복원된 게 아니고 변화한 거 아닌가 지금? 4번, privatization. 자, 얘는 개인화죠, 개인화. 4번일 확률이 지금 제일 크지? 집 주변에서 하니까. 5번, customization은 주문 제작. 맞춤형. 근데 맞춤도 되나? 좀 더 읽어볼까? 내 집에서 하는 거니까. 아래에서 5번째 줄, 현관펜 친 뒤입니다. One major activity with this home-based leisure. 여기도 현관펜, home-based leisure에다 현관펜 치고 집에서 하는 거네 그냥. watching TV 보는 거래. No longer did one have to ride the trolley to the theater to watch a movie. 더 이상 아무도 트롤리를 타지 않아요. 극장 가려고. 영화 보기 위해서. Similar entertainment was available for free and more conveniently from television. 비슷한 엔터테인먼트가 공짜고요. TV에서 하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4번인가 보다. 맞죠? 집에서 하는 레저입니다. 나보세요. 결론. 여기 들어오는 거 뭐 들어가야 되냐면 홈 베이스드가 들어오면 돼 이거. 집에서 하는 거 집에서. 레저가 집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대. 그럼 그와 제일 비슷한 건 privatization, 개인화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까 했던 합리성 지능을 사용하면
확장적 사고를 할 수 있거든. 이 사람들 잘 들어라. 이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쌤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레저를 TV만 보게 되는 거니까 그건 레저가 획일화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순간적으로. 확장해 생각하면. 모두 다 집에서 TV만 보니까 다 레저가 획일성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맞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TV로 내가 원하는 것만 보니까 맞춤형이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확장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아까 뭐라 했냐면 주장. 이 사람 이걸 왜 썼지를 다시 보면 되거든. 그럼 첫 줄. In the post-World War II, years after 1945, 1945년 이후죠. Unparalleled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 fueled the building boom, building boom을 fueled 했고, massive migration, from the central cities to new suburban areas, 도시에서 suburban으로 가게 됐나 봐. The suburbs were far more dependent on the automobile. suburbs는요, 의존했대요, 자동차에. Signaling the shift from primary dependence on public transportation to private cars. 이게 뭘 나타내냐면 그전에는 대중교통에 의존하던 게 이제 개인용 자동차로 바뀌게 됐대. Soon this led to the construction of better highways. 곧 고속도로 만들게 됐고 freeways도 만들게 됐고 decline and even loss of public transportation. 그러면 대중교통은 손실되고 이 모든 변화와 함께 레저가 어떻게 되는가? 자, 앞부분은 자동차 얘기하죠? 맞잖아. 개인 자동차 얘기를 해. 그럼 이 글을 이 사람이 쓴 이유는 개인화되는 얘기를 쓰고자 하는 거잖아. 맞죠? 획일화 된다거나 맞춤 제작이 된다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고 레저는 이제 자동차, 개인 자동차가 생겼기 때문에 개인화 처리된다를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4번.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첫 번째가 재진술. 체크했죠? 레저. 두 번째가 앞부분 읽어서 주장을 체크해도 돼. 보기에 모르는 단어 다 외워야 돼. 됐어. 넘어가 보자. 56페이지. 이거 관련된 얘기니까 잘 들어. 1940년 이전에 만약에 10,000원을 갖고 있었잖아? 그럼 우리 저거 전이니? 식민지 때네. sorry. 1950년대 만약에 10,000원을 갖고 있었다. 그럼 그 10,000원으로 뭐 할 수 있었을까? 그때 10,000원의 가치가 얼마일 것 같아요? 그때 돈 단위는 보통 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 1전, 10전. 전이 뭐예요? 10원 아랫단위. 1원, 2원, 3원의 아랫단위. 그때 10,000원이 있었으면 집을 샀어. 집을 사고 남는 돈으로 맨날 맛있는 거 먹었을 거야. 그때 여러분 조상이 나중에 이거를 내 자손한테 물려줘야겠다. 그래서 금고에다가 10,000원을 꼼꼼 숨겨놓은 거야. 나중에 내 자식 규성이한테 이걸 물려줘라. 그래서 지금 꺼냈더니 10,000원이야. 지금 10,000원으로 집 살 수 있어요? 있어 없어? 그거 골동품으로 10억에 팔면은 살 수 있잖아요. 아, 그 자식이 똑똑하네. 자손이. 그래 내놨는데 10억에 올렸는데 아무도 안 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박물관에 기증해요. 차라리 할아버지가 포켓몬 카드라도 남겨줬더라면. 기증하고 끝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 멀지 않은 과거입니다. 여러분 몇 년생이죠? 2010년생. 2010년에 만약에 2010년도에 여기 하이페리온 얼마였을 것 같아? 오, 얼추 비슷하네? 그냥 추측한 거죠. 하이페리온이 대장이에요. 목동에 여전히. 테라펠리스가 있어도. 제가 2010년대 여기 살았었어. 목동 사거리에 살았거든요. 아마 그 전이었나 보다. 2008년, 9년? 그때 하이페리온이 막 지어지기 시작했어. 2차가. 하이페리온 2차. 현대백화점 위에 있는 거. 그때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6억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서 아파트가 무슨 6억이냐고. 지금 얼마죠? 4억.
40억이에요. 근데 그 집이 바뀌었어? 갑자기 트랜스포머처럼 뿅뿅뿅 축축축축 해가지고 바뀌나 집이? 안 바뀌죠. 집은 노후화되죠. 근데 가격은 거의 7배가량 올랐잖아. 맞죠? 그럼 그게 집값이 오른 걸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걸까? 이런 생각 안 해봤지?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둘 다 아닐까? 둘 다? 둘 다 작동했지만 돈의 가치가 더 빨리 떨어졌다. 그 기점이 언제냐면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가 세계대전이야. 1차, 2차 대전. 이 군인들이 다 돌아왔는데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왜냐면 군수산업이 돌아가다 멈춰버렸단 말이야. 일자리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나? 돈을 풀어냈어요.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 되게 부유하게 살았어.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럼 물가는 따라서 같이 오르죠. 그때를 지나서 77년도인가 70년대 원래 예전에는 미국 달러를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줬어요. 근본이자라고 해서. 그래서 그게 고정돼 있었어. 근데 이걸 닉슨인가가 그걸 폐지합니다. 못 바꿔주겠어. 금이 없어. 달러 너무 많이 풀렸는데. 그래서 그걸 폐지해. 그 순간부터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너네가 경험할 수 있는, 너네 경험 잘 못하나? 너네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은 코로나 때야. 코로나 때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풀었어. 영국은 심지어 그 우편으로 보내줬어, 돈을. 네. 생계비랑 파운드를 엄청 보내줬어. 그 사람들이 그걸 막 쓰고. 돈은 막 돌아가죠? 우리나라도 그때 돈을 풀었단 말이야. 그때 이후부터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희석되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봐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보통 전문직들,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대출 많이 받을 수 있어. 심지어 레지던트만 달아도 신용으로 1억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상환하겠다고 하고 대출을 받아. 1억을 지금. 그럼 1년에 이자를 5%라 치자. 1년에 500만 원 주는 거야. 그럼 그 대출을 받아서 계속 500만 원씩 이자를 내면서 원금 조금씩 갚는 게 이득인 건지. 아, 무슨 빚이야. 빚은 말도 안 돼. 해서 아끼고 쪼들리게 살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 나중에 1억을 모으는 게 이득인 건지 생각 좀 해봐봐. 뭐가 이득인 건지.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미래의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게 이득이죠. 어차피 돈 갖고 있어봐야 돈의 가치 떨어지잖아. 맞아? 그래서 땡길 수 있을 때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선 대출을 받는 게 이득이에요. 감당 가능한. 내 말 듣고 갑자기 무과장 러시안 캐시 전화해가지고 러시안 캐시 이자 20몇 %야. 네, 그건 맛이 가는 거죠, 그거는. 돈의 가치보다 훨씬 높아. 보통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2%로 잡거든요. 정부의 목표가. 미국도 똑같아. 우리도 똑같고. 근데 현재 3% 정도 돼요. 1년에 3%씩 복리로 따져봐. 10년 지나면 돈의 가치가 얼마나 사라지나. 반대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은행에 차곡차곡 모아둔 거야. 나는 위험한 투자 싫어. 주식, 부동산, 예적금이 최고지. 그래서 이자로 4%씩 받았어. 다시 말하자면 물가는 3%씩 오르죠? 그럼 1%가 남잖아. 세금 안 내니? 마이너스 되고 있다. 은행에 가만히 모셔두면 네 돈 마이너스 된다고. 아까 네 조상님이 10,000원을 금고에 넣어놓은 것처럼. 100년 뒤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생각을 잘해야 돼.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어? 너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같은 시간으로 노동을 했을 시 빨리 많은 돈을 받는 일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그 돈으로 조금씩 적립식 투자를 하건 그 돈으로 금리를 넘어가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게 부동산이건 경매건 주식이건 등등등.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벌었는데 갑자기 벼락거지란 말 들어봤어?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만 은행에 모아놨는데 나 혼자 거지 돼 있어요. 주의해야 돼. 이거를 아무도 안 알려준다, 어른들이. 심지어 어른들도 몰라. 저축이 최고지라고 하던 세대가 있었어. 그때는 금리를 20% 이렇게 줬단 말이야. 1980년대, 90년대는. 은행에 맡겨놓으면 예금금리가 24% 이래. 지금 4%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24%면 당연히 그걸 주식 투자하겠어? 은행에 맡기겠어? 은행에 맡겨야죠. 근데 지금은 4%도 안 돼요. 그리고 은행도 양아치지. 대출은 6%가량으로 해주면서 예금은 4%로 해주잖아. 2% 어디 갔어? 뭐 아무튼 그런 세상이다. 바꿔 말하면 제1의 투자는 나한테 해야 돼. 내가 똑같이 시장에 나왔을 때 다른 사람보다 능력치가 많고 효율적이 있는 걸 나타내줘야, 보여줘야 나를 가져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나는 동시간 노동을 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지금 하이닉스, 삼성처럼. 그럼 그 돈으로 빨리 부동산을 하건, 주식을 하건, 금을 사건, 미국 채권을 사건, 뭔가를 할 거 아니니? 더 웃긴 거, 갑자기 소름 돋았어. 으아! 100년 전, 우리 조상님이 금을 얻게 된 거야. 미군이랑 거래를 하면서 금괴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걸 나중에 내 규성이 물려줘야겠다. 그래서 금괴를 금고에 잠가두고 지금 한 2016년이죠. 한 70년 지났어요. 그때 금괴 아마 금괴 하나 정도면 집을 샀을 거야. 그건 안 되겠다. 금괴 좀 몇 개 있었어야겠다. 더 웃게 말해줄게. 그때 금괴 3개라고 칠게. 집을 살 수 있었잖아. 그 금괴 3개가 지금 오잖아. 그걸로 똑같이 집 살 수 있다. 왜냐하면 금은 인플레 영향을 안 받죠. 똑같이 올라가죠. 인플레랑 같이. 가치가 희석되지 않거든. 바꿔 말하면 원화로 갖고 있는 게 나은 거야? 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나은 거야? 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나은 거야. 친구 중에 금리빨 있어? 쳐, 빼. 인마이 포켓에. 펴야지. 그래서 나중에 치과에서 이거 치료할 때 레진이나 아말감 할 때 아말감으로 해드릴까요? 금으로 해드릴까요? 가격은 똑같습니다라고 물어볼 때 있거든. 금으로요? 떼울 때 이거 금으로 떼어드릴까요? 아말감으로 떼어드릴까요? 아말감은 치아색이랑 똑같은 게 있대. 아말감이 나왔나? 잘 모르겠어. 치아색이랑 같은 걸 해드릴까요? 금으로 씌워드릴까요? 물어볼 때가 있어. 금으로 해달라고 그래. 같은 가격이면. 그게 진짜 완전 그 99%금이에요? 네. 와. 그럼 여기 가짜 금을 이해 어떻게 껴놔. 먹다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는 외식할 때 음식에 금가루 뿌릴 때 있잖아. 먹으라고. 하나씩 모아. 핸드폰 버릴 때 망치로 쳐. 그 안에 보면 이만큼 금이 있어. 전도하는 것 때문에 있단 말이야. 그거 빼. 모아. 친구가 화장실 가서 핸드폰을 놓고 갔어. 가져가. 망치로. 금을 빼고 다시 놔. 개부자 된다. 범죄자가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범죄자입니다. 다시 56페이지죠. 1번. 2차 대전 이후에 unparallel, 비할 데 없는, 얘는 parallel을 외우는 거야. parallel. parallel이 평행한, 일직선에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네, 평행하지 않으니까 비할 데 없는 경제 성장은 연료를 공급했어요. 건설 호황과 대규모 이주를요. 중앙도시에서 새로운 교외 지역으로. 경제 성장 때문에 교외 지역이 발달하게 됐대. 2번, 교외 지역은 훨씬 더 의존했죠. 자동차에. 그건 대중교통에 의존하던 거에서 개인용 차량으로 넘어가는 변화를 나타냈대요. 시프트가 변화. 이동. 3번, 곧 이건 더 나은 고속도로와 초고속도로를 건설하게 했고, 그 다음에 감소와 심지어 대중교통의 손실을 의미했대요. 4번, 이 모든 변화와 함께 여가의 사유화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5번,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게 되고 더 많은 공간이 내부에 있고 사랑스러운 뜰이 외부에 있고, 그러면서 그들의 오락과 여가 시간은 점점 더 집주의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기껏해야 이웃 주변으로 일어났어요. 6번, 하나의 주된 활동이라는 건 집에 기초한 여가의 활동은 TV 보는 거였습니다. 7번, 더 이상 아무도 트롤리가 마차입니다. 마차. 전차, 마차. 마차 안 타죠. 극장 가려고. 왜냐면 비슷한 게 공짜고 편리하게 TV에서 하는데 못 타러 가. 됐어? 58페이지도 숙제야. 숙제로 풀어온 9월 고1 펴봐봐. 혹시 안 풀려있으면 괜찮아. 저는
31번 봐봐. 거기가 빈칸이니까. 예, 똑같이 풀어볼게. 방금 한 대로. 이건 마지막 줄에 빈칸이 있죠. 직접 문장 읽고 근거 못 찾겠으면 처음으로 가면 됩니다. 빈칸 문장이 But then the kids, like adults. 우리가 찾는 건 애들이야, 애들. 애들 찾으면 돼. 근데 성인 찾아도 된다. 왜냐면 like adults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다음에 애들은 어른들처럼 빈칸했다. 그럼 직접 문장에 혹시 근거가 있나? 직접 문장에 아이들이 있나? 빈칸 두 줄 위에 오른쪽. And for the first few minutes of the rest of their lives, they are. 없죠? there과 they가 뭔지 모르겠어. 첫 줄로 가서 아이들, 어른들 찾아보자. 첫 줄. Whether we feel happy or sad, content or discontent. 기쁘건 슬프건, content하건 discontent하건 is not determined merely by each individual successive moment of life experience. 자, 그건 determine 되는 건 아니야. 각각의 개별적인 어떤 순간, 삶의 경험에서 a good thing happens and I'm happy, a bad thing happens and I'm sad. 좋은 게 일어나 해피해, 나쁜 게 일어나 슬퍼. 이런 게 아니래요. While our experiences affect our mood.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감정한테 영향을 주긴 하겠죠. 그럼에도 we are not blown in completely new direction. 우리는 blown 되진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by each gust of wind. 각각의 바람에 의해서 as humans, 인간으로서 we adjust. 우리는 적응하죠. to new information and events, both good and bad. 새 정보나 좋거나 나쁜 사건 둘 다에 and return to our personal default level of well-being. 돌아오죠. 우리의 개인적인 디폴트 수준으로 행복에. There will be highs and lows. 하이가 있으면 로우가 있고 but over time, 시간이 가면 like water seeking its own level. 물처럼 레벨을 seeking하는 we are pulled toward our baseline. 우리의 베이스라인으로 끌려당겨집니다. Back up after bad news and back down after good. up이 되죠. 나쁜 소식 이후에는 다운이 되죠. 좋은 소식 이후에는. The euphoria of first love. 아래쪽에 있죠. 극도의 행복감, 첫사랑의 행복감 fades 되고 and so does the despair of a breakup. 마찬가지로 despair도 그래요. 헤어짐에. These tendencies best seen with little kids의 세모. 여기 있네. 이러한 경향은 최고로 잘 보입니다. 어린애들한테. And their toy joy. 장난감 즐거움. When they get what they belong for. 그들이 얻을 때 그들이 원했던 걸 they believe they'll be happy for the rest of their life.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나머지 삶 동안. And for the first few minutes of the rest of their life they are. 첫 번째 몇 분은 그렇겠죠. 근데 아이들은 어른처럼 다시 돌아오겠지? 위쪽에 써 있잖아. 현관펜 들어볼래? 위에서 여섯 번째 줄. As humans we adjust. 그 아랫줄에 and return to our personal default level of well-being. 인간으로서 우리는 적응을 하고 돌아와요. 디폴트 값으로. 애도 처음에는 엄청 좋아. 근데 돌아오겠죠? 맞죠? 찾자. 1번 어답트 적응한다. 답 1번. 어드저스트의 동의어가 어답트예요. 2번 후회한다. 3번 탐험한다. 4번 애쓴다. 5번 축하한다. 답 1번밖에 없네. 32번도 해볼게. 한 줄 위에 Eventually a lack of sleep.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잠의 부족. 수면 부족은 어떻게 되는가? 직접 문장. 빈칸의 세 줄 위 오른쪽. Because of such built-in molecular feedback. 그러한 built-in한 molecular feedback 때문에 you can't become accustomed to getting less sleep의 세모. 너는 익숙해질 수가 없다. 덜 자는 거. Than your body needs. 너의 몸이 필요한 것보다. 자, 앞에는 뭐라 했냐면 피드백 때문에 너가 덜 자는 거에 익숙해질 수가 없대요. 할 수 없는 거죠. 결국에 빈칸, 결국에 수면 부족은 안 좋은 거잖아. 맞죠? 너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1번, 너의 에너지를 앗아간다. 그럴 수 있네. 2번, 감정 스윙이니까 오르락내리락을 유발한다. 그런가? 안 좋은 건데. 3번, 너를 따라잡는다. 그럴 수도 있는데. 4번, 자연적인 화학 물질을 분해한다. 이건 이상한 소리 같고.
5번 아데노신이 사라지게 한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잠을 안 잘 수는 없는데. 첫 줄 가볼까? Although you may put off going to sleep의 세모. 네가 잠을 put off 할 수는 있겠지만 in order to squeeze more activities into your day. squeeze 하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을 너의 날에 eventually your need for sleep, sleep의 세모. 결국에 너의 잠에 대한 필요는 becomes overwhelming. 압도적이 될 거고 you're forced to get some sleep. 너는 잠을 자게 될 거다. 자, 여기 현관펜 치고 더 안 읽어도 된다. 한 단락의 주장 하나야. 우리가 찾는 건 수면 부족이 어떻게 되는가? 첫 줄에 뭐라고 하냐면 너가 put off가 미루다거든? 잠을 미룰 수는 있겠지. 그럼에도 결국에 너는 잠의 필요성이 너무 압도적이 되고 너는 잠을 잘 수밖에 없대. 그럼 수면 부족은 잠을 다시 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너는 다시 잠들어야 돼. 맞죠? 그렇게 하면 1번 에너지를 앗아간다. 2번 감정의 오르락내리락을 유발한다. 3번 너를 따라잡는다. 3번이네 3번. 잠이 결국에 너를 따라잡아요. 널 다시 재워야 돼.